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산토리니 크레타 오늘 두 번째 강의 이하의 석양, 오이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이아의 석양과 또 화산섬 그리고 카마리 비치, 검은색 자갈 해변으로 유명한 카마리 비치에서 오늘까지는 이제 주로 산토리니의 풍광을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되고 다음 3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와 유적과 유물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으로. 자, 서양 문명의 남상은 그리스 문명이고 그리고 그리스 문명사는 키클라데스 문명기부터 미노아 문명기, 미케네 문명기 그리고 해양 민족의 파괴에 따른 암흑기의 400년을 지나서 그래서 이제 BC 8세기부터 아르카이크기라고 하는 오늘날도 지구촌의 최대 페스티벌인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스 문자가 완성된 형태로 출현해서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 그걸 우리가 BC 8세기 초에 아르카이크기라 그러고 BC 479년이 되면 페르시아 대제국의 침략을 그리스의 수백 개의 폴리스들,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플라타이아라고 하는 오늘날 아테네 북서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괴멸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열린 시기 BC 479년부터를 우리가 고전기라 그러고 이 고전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학문 그리고 어떤 그 소포클레스의 문학 그리고 또 연극 이런 거 조각 미술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지구촌의 문화 학문 예술의 원형을 이룬 형태들이 나타난 게 바로 이 고전기다, 클래식 피리어드다 이렇게 보면 되고 BC 331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를 이 과거에 오늘날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모술 지역인데 거기에 과가멜라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BC 333년에 튀르키예 남부의 이스수에서 한 번 이기고 2년 뒤인 BC 331년에 그 티그리스 강변의 과가멜라에서 다리우스 3세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그때부터 우리가 헬레니즘 시기라 그런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지중해 연안이 통일되는 BC 30년까지 300년간 우리가 헬레니즘 시기라 그런다. 이렇게 그리스 문명권의 역사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러한 3000여 년 그리스 문명에서 바로 출발점은 어디다? 에게 중심의 에게의 문명이다. 그러면 에게 문명은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역사에서 키클라데스 문명과 미누아 문명까지 우리가 에게 문명이라 그러고 그 에게에서 꼽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 원안에 들어가 있는 델로스 섬, 이오스 섬, 낙소스, 밀로스, 산토리니까지 키클라데스 제도라 그러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부르죠. 그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꼽혔던 공통적인 문화 현상, 그걸 우리가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부르고 그리스 문명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크레타 섬과 산토리니 섬을 합해서 미노아 문명이라 그러는 그리스 문명사에서 두 번째로 나타난 그런 문명이 되는 거고 이번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에서 마련한 산토리니 크레타는 바로 이 미노아 문명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산토리니는 이제 경치를 보는 맨 꼭대기에 오이아 석양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카마리 해변, 그 다음에 화산섬인 네아 카메니까지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되고 그 뒤로 아크로티리 유적지와 테라 유적지를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에 대해서는 이제 산토리니를 먼저 다루고 그 뒤로 크레타를 하게 될 텐데 크레타는 검은색으로 표현해 놓은 크노소스나 많이 들어보셨죠? 크노소스. 그래서 다른 고르틴이나 구르니아, 말리아, 파이스토스 이런 데가 바로 유명한 그 미노아 문명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유물도 많이 출토가 된 거고 그거 이제 크레타 산토리니 끝나고 크레타 다룰 때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크레타 여행하는데 879만 원. 그렇지만 우리 지중해 시간 유튜브 여행에서는 무료 공짜가 되겠습니다. 자, 산토리니 출발할까요? 이 두 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고 오늘까지는 주로 이제 역사나 이런 얘기보다는 주로 이제 산토리니의 독특한 화산 지형에서 그 탄생한 그런 지형 중심의 어떤 풍광 여행 이런 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토리니 오늘의 학습 요점은 이제 석양이 되고 검은 자갈 해변, 그다음에 화산섬,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산토리니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 산토리니, 그죠? 네. 요거를 오늘 살펴보는데 퀴즈 먼저 한번 해야죠.
산토리니의 석양을 조망하는 장소 이름은 뭐다? 오이다. 오이. 오이여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오이 마사지도 하고, 이야 또는 오이야. 네, 그죠? 이야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앞에 오자를 붙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오이 하면서 아를 빼면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산토리니 화산섬에 지금도 연기가 난다? 그렇다. 아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도 연기가 나요? 올 초에 막 산토리니에서 뭐 굉장히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 나와라 마라. 네. 지금도 연기가 날까요?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대양의 거대 폭발했다는 그 재앙 기록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리스 문헌에 이거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자, 플라톤이 이렇게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했다. 반반씩 들으셨는데, 네. 네. 누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뒤에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게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산토리니의 검은 자갈 해변 이름은 무엇이냐? 카마리다. 거머리다. 거머리는 아닐 것 같아. 까나리도 많이 들어봤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자, 검은 자갈 해변 이름은 무엇인지, 뭐, 원래는 뭐 하나 같았었는데, 다른 것도 써놓으니까 그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 산토리니의 이름 기원은 뭐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다. 우리 민숙희 의원님 꼭 들으셔야 돼요. 뭔지. 신의 이름에서 나왔다. 두 번째, 사람 이름에서 나왔다. 사람에서 몇 들으셨고, 도시 이름에서 나온 거다.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술 이름에서 나왔다. 술들이 있잖아. 일본에 있는 산토리 술? 뭐 어디에서 산토리니라는 섬 이름이 나왔을까? 요거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이라고 치고 그 산토리니가 여자 이름일 것이다, 남자 이름일 것이다. 자, 여자 이름일 것이다. 한 분 들으세요. 남자 이름일 것이다. 대부분이 남자를 들으셨어요. 네.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뭐 자꾸 들어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더 들으셔야 돼요. 누구 이름인지 한번 기다려보시자고. 그래서 이하의 석양과 화산성 카메니와 가마리비치와 산토리니 이름의 기원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 석양을 가려면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걸어서는 못 갑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피라 시가지에 버스 정류장에 가면 뭐 있어요. 거기 가는 버스가. 근데 이제 이게 몇 분이 걸리는지는 기약이 없어요. 금방 가면 20분 만에 금방 가고 차가 막히면 외길이 이 2차선의 편도 1차선으로 가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없이 막히기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한번 탔을 때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버스 안에서. 석양 시간 맞춰서 탔는데 차가 스톱해놓고 안 가. 경찰 올 때까지 안 간대. 야, 정말 이게 석양 떨어집니다. 내일 추욱해서 석양 못 봅니다. 가야 돼 해도 안 움직여 차가. 야, 참 멋있는 나라예요. 저렇게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기약이 없어요. 1시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절도범이 소매치기 나타나면. 그래서 끄트머리로 오면 이제 저 이렇게 후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후여져가 마치 무슨 남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맨 북쪽 끝에 있는 건데 초스나만 이렇게 후여져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저 끄트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긴 절벽 부분이고 저거 표시가 돼 있는 데까지가 사람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저까지인데 뭐 이렇게 원경 찍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몰 시간에 이건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 이제 조금 사진이 골았죠. 네. 그렇게 좀 운치 있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양 무렵에 저도 맞춰서 가서 찍어서 요새 찍었는데도 좀 빛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후주근해요. 자, 이 끝에 오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저 입구서부터 그냥 막혀 있어요. 골목, 길목.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고 비켜 비켜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 어떻게든 갑니다. 이 앞에까지. 그래서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럼 뭐 이렇게 또 넘어가지 말라고 또 채장살 다 꼽아놨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쪽으로 넘어가 위험하니까. 자,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원래는 이제 저런 카페들에 돈 내고 들어가서 카페에 딱 앉아서 식사시켜 먹으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여유롭죠. 딱 앉아, 나머지만 밀치고 이거 없이 여유롭게 딱 음식 하나 시켜놓고 포도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힌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좀에도 까치발도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걸 이제 카메라를 이제 켜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뭐 해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불게. 낙조 자체는 강화도 보문사에서 그냥 소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거 너무 멋있는데 여긴 그런 건 없잖아요. 대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풍차 떨어지고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죠. 사람들 이렇게 같이 구경하는 거니까. 해서 보면 이제 드디어 해가 저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딱 풍차 너머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땐 참 괜찮아요. 폼 좀 나요. 그리스 국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또 동그란 그리스 정교의 전형적인 저런 형식의 그걸 딱 보면 굉장히 보문사 낙조와 달리 이국적인 낙조가 딱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왜 우리가 붉은색을 본다는 건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참 감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예. 그렇게 안 되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예. 그건 AI의 인공지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를 이제 멋지게 이렇게 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족끼리 가면 서로 신나게 싸우다가 요 정도가 되면 이제 슬그머니 이제 마음이 또 풀릴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바다에서 탁 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돌아서고 나면 어느덧 그 많던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이제 이렇게 해서 슬슬 빠져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돌아오는 버스를 타는 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없었지? 여유롭게 와봤더니 어머 버스 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근데 원래 예정된 버스로다가는 도저히 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더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더 배치된 걸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가는 길 편하보다 어머 버스 정류장 와보면 길이 그냥 말도 못하죠. 예. 참 이렇게 운치 있게. 그래서 이쪽에서 머무시거나 이쪽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유 있게 낙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숙박이 이쪽이 비싸죠. 예. 이쪽이 엄청 비싸죠. 예. 이쪽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저도 저기서는 못 잤어요. 그래서 폼 잡고 나오면 오이아의 석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거 푸른색은 뭐냐면은 그렇게 조그만데 뭐 방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호텔이라고 다 주택을 호텔로 바꿔놨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마당 한 뭐 요만한 거 한 대여섯 평도 안 돼. 한 두세 평 되는 거를 풀장이라고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다 호텔 풀장이에요. 그걸 이제 푸른색으로 페인트 칠해놓고 물을 고여놓고 야경 조명을 때리니까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죠. 수영도 못해요. 두 번 물장구 치면 저쪽에 가다는 거예요. 풍덩풍덩 두 번 하면은 바로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튼 눈요기로는 최고죠 뭐. 자 이제 석양을 구경했으니까 우리가 화산섬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손짓하고 있는 저게 카메니 섬이에요. 그래서 구카메니 섬, 신카메니 섬에서 큰 거 작은 거 두 개의 카메니 섬이 있는데 저길 이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에 손을 많이 들으셨어요. 네.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네,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서 팔레아 카메니, 네아 카메니, 네아라는 건 뉴예요. 그러니까 나폴리라는 이름이 네아폴리스가 줄어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아라는 건 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그래서 뭐다 더 늦게 폭발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산섬인데 팔레아라는 건 이제 옛날 거니까. 그래서 여기 그 올드피라 여기서 이제 가고 이쪽 이게 이제 신선착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로 또 움직이고 이렇게 뭐 양쪽에서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왜 이런 지형이 나왔을까? 조금 이렇게 눕혀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원래는 동그랗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솟았거나 가라앉았거나 그런 모습의 지형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서 파는 관광 엽서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전부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요거는 관광 엽서에 있는 거 제가 산 관광 엽서니까 제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여서 이랬었나?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고 이게 뇌약 화면이에요. 그래서 시커먼 현무암지대니까 저게 터진 지 얼마 안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저 비슷한 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폼페이를 탐방하게 되면 폼페이를 집어삼킨 데가 폼페이가 아니지 베스비오 화산이잖아요. 그런 베스비오 화산을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쭉 올라가면은 중간 지형부터 저런 색깔이 나옵니다. 왜냐면 거기도 여러 번 분화가 되기 때문에 분화된 새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굳어버리게 되면 지형이 저러한 검은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사람이 갈 수 있다 없다 여기를 내약 화면이 판략 화면이가 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분화한 게 1920년 분화 때 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년, 꼭 한 100년 전이네요. 그래서 내약 화면이가 분화했을 때 저렇게 많이 이제 분화가 돼서, 저 정도 되면 뭔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겁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산토리니가 예전에 이제 이게 문명이 이제 단절이 됩니다. 그때 화산으로 산토리니의 그 고문명지가 붕괴됐을까요? 아니면 지진으로 붕괴됐을까요? 왠지 지진 같아요. 그죠? 화산보다는 지진. 근데 분명히 화산이 나긴 난 거예요. 저 마그마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건 사실 화산보다 더 무서운 건 지진이죠. 지진이죠. 뭐 대개 또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미노아 문명이 절정으로 꼽히다가 갑자기 위축되거든요. 그때 아마 대분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체계를 보니까 BC 한 1500년경에 확 한번 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책들은. 그리고 이제 근데 저거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한철쯤 지난 뒤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사실상 저기 있던 고문명지들이 완전히 다 폐허로 변하고 다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절단이 났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닷가에서 이제 그 해일, 요즘은 쓰나미라 그러잖아요. 용어가 그 전에 해일이라 그러다 쓰나미로 바꿨는데 그 쓰나미가 동지중해는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 여파가 이집트까지도 이제 크레타 섬 물론이나 거기까지 밀렸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물며 여기서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저 네아 카메니 섬을 온천과 트레킹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저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별도 가서 저걸 끊어야 돼요. 예약을 하면 딱 태워가지고 빠바방 요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저거 하고 두 번째부터는 안 가요. 그때 트라우마가 한번 생겨가지고 화산 터질까봐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한 20몇 년에 갔을 때 이게 2001년이니까 24년 됐네. 그때 이 대학 카메라를 갔는데 옆에 가면은 저렇습니다. 멀리서 보는 하고 사진하고 틀려요. 굉장히 분위기가 좀 엄청납니다. 뭐 터질 것 같아요. 분위기 보세요. 분위기가 아주 이게 그리고 이게 거기에 이제 열수구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밑에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지금도 올라와가지고 열수구가 있어서 여기 온천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드론을 갖고 찍은 게 아니고 제가 이쪽 휘라시가지에서 저거를 땡겨서 찍으면 이렇게 내부가 찍힙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갖고도 저렇게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길이 하나 있죠. 저게 트레킹 코스예요. 트레킹 코스를 해가지고 저길 걸어야 돼요. 저도 저길 걸었는데 왜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더워 죽겠는데 저길 갔다가 돈 내고 땅을 뻘뻘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순례길을 걷거나 그런 거 경치가 아름다워서 걷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고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영적인 뭔가를 위해서 걷는 거기 때문에 순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한 번 예전에 갔다 왔는데 두 번은 안 갔어요. 갈까 하다가 그냥
안 갔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열수구고 이런 데서 온천도 하고 그래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핫스프링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이 뭔 사진이냐면은 저 가운데 손 들고 있는 게 접니다. 저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고린 카메라 하나 있어요. 줌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아주 고른 카메라. 그거 하나 놓고 배에 있는 현지인한테 내가 들어가면 나 좀 사진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저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 때까지는 제가 좋았어요. 야, 온천지대 조금 나오니 바닷물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몸이 얼기 시작하는데 저기 4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춥잖아요. 온천만 그렇지 조금 나오니까 바닷물이 차가지고 저온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살려주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게 알아들려. 헬프미도 안 돼요. 그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이. 저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저 젊었을 때 30대 오르니까 이제 객기를 부려서 저자가 들어가길래 뭐 나도 들어간다 하고선 풍덩 들어가서 처음엔 좋았는데 이렇게 하고선 이제 좀 후렴치는데 바닷물 온도가 싹 바뀌니까 갑자기 이제 공포가 밀려오면서 어머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갱신이 배어 올라왔는데 뭐 일단 말을 못 합니다. 이게 그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바다에서 왜 조난사고가 나나 일단 물을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일단 공포에 돼가지고 그냥 움직이질 못해요. 공포감에. 그리고 갱신이 그걸 극복하더라도 저체온증에 그냥 가게 돼요. 말을 못해요.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덜덜덜 떨리고 올라와가지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1시간 이상을 몸이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체험을 여기서 해가지고 안 갈랜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저 체험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 가시게 되면 함부로 저기 내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가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화산섬 트레킹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땡겨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가서 다 걷고 왔고 가보면 지금도 연기가 푹푹푹 솟아오릅니다.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에 가더라도 연기가 밑에서 솟아오르잖아요. 여기도 연기가 계속 솟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밑에서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한여름에 이거 하시겠어요? 이거 한여름이에요, 이거. 자, 이게 흥미로운 플라톤의 기록을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역사 얘기, 그리스 역사 얘기 할게요. 이게 누구냐면은 그리스 문자로 저게 S자에서 솔론입니다. 솔론은 BC 6세기 초에 아테네의 유명 정치인이에요. 공화 민주주의의 대개혁을 실현한 유명 정치인이 솔론인데 이게 솔론 아테나이가 아테네 사람 솔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출토가 됐느냐? 레바논 베이루트 국립박물관에 가니까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인데 이 모자이크가 로마 시대지만 그리스 문자로 돼 있죠. 왜? 동지중해 연안에서는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자,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느냐? 정치 개혁을 하는데 일단 공화정이기 때문에 공직에 출마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국민을 빈부격차에 따라서 4계급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부유층, 그 다음에 기사층, 그러니까 전쟁 나면 열심히 싸우잖아요. 기사층, 그 다음에 부유층은 아니지만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층, 그 다음에 현대용어로 하는 무일푼의 프롤레타리아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로 불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4계급으로 나누고 상위 3개 계급만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투표권은 테테스 계층에다가도 주고. 근데 만약에 저 노동자 계층도 돈을 벌어서 땅떼기를 마련하면 그러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신분 이동의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대한민국에서 신분 이동이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신분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노동자도 돈 벌면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것이 이제 아테네에 가보시면 저 위에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요거는 그 밑에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귀족회의, 원로원이 열리던 장소는 바로 이 아레오파고스 바위가 있는데요. 이 솔론이 개혁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레오파고스가
지금도 3심제 하잖아요. 저 때는 2심제였는데 2심 항소 재판을 귀족회에서 하던 거를 솔론 개혁 때 민회로다가 바꾼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친고죄를 폐지시킵니다. 친고죄가 뭐죠? 범죄 피해가 있을 때 피해받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 그래야 수사와 재판할 수 있는 거. 이걸 친고죄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옛날에 우리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피해 입은 여성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범죄 가해자들을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됩니까? 보복이 어떻게 두려워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친고죄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자들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제3자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게 친고죄잖아요. 이 친고죄가 대한민국에서 폐지된 게 몇 년 안 되는데 솔론이 BC 594년에 그리스에서 저걸 폐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쁜 일 하는 자는 해당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게. 2500년대의 오피스 코리아보다 저런 범죄 피해에서는 더 나은 이런 법을 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솔론이.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렸다가 못 갚더라도 너 콩팥 내놔 이런 게 못하게. 못 갚아도 절대 신체형을 가하지 못하게끔. 노예로 전락시키지 못하게끔. 이런 법을 만들고 이자 상한선은 20%. 이것이 BC 594년에 아테네 법률이고, 자, 오피스 코리아 2002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이 출발하던 김대중 대통령 끝나던 그 해에 대한민국 이자 상한선 몇 프로? 66%. 일본의 야쿠자몬이 강국구 반사이. 야쿠자몬이 한국에 들어와서 떼돈을 버는 거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는 49%, 17% 내려왔지만 야쿠자몬이 강국구 반사이.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중반쯤에 44% 내렸다가 이명박 대통령 끝 무렵에 39.9% 내려오고 박근혜 대통령 때 34.9% 내려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27.9% 내리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야쿠자몬이 강국구 반사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때 20%. 지금까지. 지금도 야쿠자몬이 한국 들어온 반사이죠. 서구유럽에서는 20% 이자율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 그러니까 이 놀랄만한 2021년 지금부터 4년 전에 한국의 이자 상한선이 20%인데 이미 BC 594년에 아테네의 이자 상한선이 20%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 문명을 공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솔론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민중들도 별로라 그러고 부유층도 별로라 그래? 따르면 정치 안 할래. 한국 정치하고 다르죠? 우리는 숟가락 붙들 힘만 있으면 내려가라 그래도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국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려가라도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래 난 내려올래. 그래서 툭툭 털고 제가 솔론을 좋아하는 이유 툭툭 털고 뭐 했어? 이 사람이 역사 여행을 떠난 거야. 어디로? 당대 그리스인들의 로망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지금은 이집트가 후줄근한 나라지만 저 때는 문명과 역사와 경제의 최고 도시가 최고 나라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론이 오리엔트와 이집트를 10년 동안 돕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 7, 8일 만에 그리스 갔다 오지만 저 때 그게 안 되잖아요. 10년을 도른 거예요. 10년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와서도 보고. 알 수도 없잖아. 솔론이 구경하던 그때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로마에 가서 콜레오세움 볼 때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솔론이 이집트 문명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아테네에서 몇 마디를 떠들었어요. 그 얘기를 200년 뒤에 플라톤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때 이제 이것도 와서 이게 이제 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잖아요. 헤로도투스도 가서 이걸 봤고 헤로도투스가 가서 보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솔론이 가서 보고 자 높이가 146.59m
밑변 하나의 길이가 230m. 이게 암벽지대예요. 평지가 아닙니다. 암벽을 깔고 평평하게 만들고 지은 거예요. 그 높이 고도차가 불과 2.1cm. 정확하게 동서남북인데 방위 오차는 0.3도. 이집트 공부할 때 자세히도 해드리기로 하고. 자, 이런 거를 다 듣고 위아래를 다 배 타고 다니며 탐방을 하고, 그리고 나일 삼각주의 사이스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솔론이 뭔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테네에 와서 야, 가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더라. 신관이 이런 얘기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플라톤이 이제 BC 370년, 360년에 많은 저술을 하는데 그때 뭐 티마이오스니 폴리티코스니 그다음에 뭐 이런 책들을 쓰는데 그때 쓴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그 어떤 이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데아라고 하는 플라톤의 기본적인 철학은 이제 이원론인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은 물질과 정신, 물질의 눈에 보이는 에이도스라는 그 형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인 이데아라는 것과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우주를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저 티마이오스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은 솔론이 자, 여기서 이제 티마이오스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니까 플라톤의 모든 저술은 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다른 철학자들이랑 나누는 대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티마이오스에는 소크라테스, 크리티아스, 그리고 또 다른 소피스트인 티마이오스 세 명이 나누는 대화인데 크리아티스는 플라톤의 외삼촌입니다. 이 크리아티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옛날에 이집트에 갔던 솔론이 아까 보여드렸죠? 나이가 사이스 신관에게 들은 내용을 나한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진과 해일로 하룻밤 사이에 거대하고 있던 강력한 섬의 왕조가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거를 아틀란티스라 그러더라. 요거는 이제 돌아가신 천병희 선생이 도서출판 숲에서 번역해 놓은 플라톤 전집의 티마이오스라는 데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그 아틀란티스 강력한 나라가 가라앉았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오늘날 대서양이다. 그래서 아틀란틱 오션. 그 아틀란스 섬이 대륙이 가라앉은 때다. 그래서 아틀란틱 오션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게 산토리니의 대분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까지 영향을 줬던 대서양에서 나타난 건 아무리 커도 이집트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지중해 연안에서 뭔가의 대폭발이 있었던 거니까 이집트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해일이 그래서 산토리니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이라는 이름 그거는 솔론이 아테네에 와서 전달한 내용을 플라톤이 기록으로 남겨서 그 이름이 나온 거고 그것을 우리가 산토리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제 가설이니까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카마리 비치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마리 비치에 지금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작은 호텔들이 이렇게 조금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저 끝에 바닷가 보이시죠? 저쪽 가면 이렇게 바닷가가 나옵니다. 저게 이제 메사보노 산이라고 저 산 꼭대기가 로마 유적지예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 밑으로가 쫙 자갈해안입니다. 검은색 자갈해안. 네. 굉장히 이제 이국적이죠. 이게 다 시커먼색이에요. 바닷물도 시커멓잖아요. 무슨 뭐 옛날에 유조선 뒤집어져가지고 그 폐유 나온 것, 원유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쫙 하는데 아침 일찍 가서 제가 이걸 찍었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한테 자리 깔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가려놨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옷을 안 입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제가 여성 경찰로다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만 너무 보지 마시고 좌우간 이 까마리 비치는 데가 이렇게 자갈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갈이. 그래서 검은색 자갈 비치. 예.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은 호텔들이 많이 있고
여기 조용하잖아요. 유흥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적하게 특히 일출 같은 거를 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묵기에는 여기가 훨씬 좋죠. 가격도 저렴하고 뭐 맛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석양은 오이아로 일출은 바로 이 까마리 비치로 이렇게 보시면 좋고 뭐 삐라에서 묵으면서 버스 타고 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폼 잡고 서 있기도 좋고 굉장히 길어요. 해안이 엄청 길기 때문에 멋진 까마리 비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국적인 까마리 비치 풍경을 보면서 이 산토리니 공항이 까마리 비치 바로 옆으로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바로 낮게 내리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내리는 것도 한번 보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끝으로 산토리니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요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153년에서 1154년 사이에 시칠리아에서 2년 동안 활동했던 이슬람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산토린이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활동하던 저 시기는 뭐냐? 저 때에 시칠리아는 바이킹이 와서 정복을 해가지고 지배하던 시기인데 바이킹이 정복하기 전에는 시칠리아 섬을 누가 지배를 했느냐? 이슬람교도 아랍인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간을 아랍인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아랍 이슬람을 몰아내고 들어온 게 바이킹들이에요. 시칠리아를. 근데 이 바이킹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랍 이슬람이나 바이킹의 공통점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편견이 별로 없어요. 편견이 있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나 아니냐를 큰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바이킹이 들어와서 통치할 때도 이슬람 교도들이 박해받거나 내쫓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칠리아를 지배한 바이킹 왕조에서는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거기서 융화돼가지고 같이 살았고 그때 이 모로코 태생의 이 알 이드리스도 거기 있으면서 기록을 남기는데 이 산토리니 뭐냐? 이 섬의 수호 성인이 세인트 이레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이레니를 줄여가지고 세인트가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하면 성이잖아요. 그래서 성 이레네인데 세인트인데 트 발음을 또 저쪽에서는 안 하잖아요. 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쌍 이레니가 되는 거고 그걸 발음한다 그래도 연음을 하게 되니까 세인트 이레니니까 세인트 이레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연음을 하게 되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인트 이레네가 센트리니, 산타리니, 산토리니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하게 되면 또 그리스 저쪽으로 발음하면 산타잖아요. 영어로는 세인트지만 그래서 산타이리니, 산타리니, 산토리니가 된 겁니다. 일본의 산토리 술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인트 이레네가 누군지 사진이 남아 있어요? 사진은 없어요. 근데 시각 이미지는 남아 있어요. 어디에? 산토리니 섬에? 아니에요. 어디에? 이스탄불에.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바로 제가 서 있는 저 뒤에가 어디예요? 이스탄불 아야 소피아. 성 소피아 성당에 세인트 이리니의 모자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소피아 성당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가운데에 마리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황제 요하네스, 영어로 하면 존이죠. 요하네스 2세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황후인 헝가리 출신의 이레네 황후예요. 이 이레네 황후의 세인트 이레네, 산타 이레니를 따가지고 여기서 산토리니가 나온 거예요. 성소피아 성당에 왜 저 황후 얼굴을 그려놨어요? 막대한 돈을 시주를 해가지고 산토리니 성당을 개수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라도에 저기 어디죠 거가? 그 익산 미륵사지 탑을 가보면 거기에 탑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그 문서가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왕비인 사택왕비. 그때 이제 성씨가 두 글자니까 백제에서는 성씨가 되게 두 글자예요. 그래서 사택 성씨를 가진 사택 적덕의 딸이 왕후였는데 왕후가 돈을 대서 그 미륵사를 이렇게 개축했다라고 하는 기록 문서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황후가 돈을 대서 성소피아 성당을 개축했기 때문에 그 분의 황제와 황후의 이걸 해놓은 거고 바로 이 헝가리 출신의
여기가 아주 홍조띠고 헝가리 쪽이 왜 이제 전형적인 금발의 하얀 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고 이 이름을 딴 게 바로 오늘날 산토리니 섬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산토리니의 오이아의 석양과 그리고 까마리 비치, 그 다음에 화산섬, 그리고 산토리니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